자, 미국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오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호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저희한테 전해주셨던 내용이 경제활동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실업보험 받는 게 본인 월급보다 높아서 일자리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어제 잠깐 그럼 실업급여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받느냐라고 앵커께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히 그냥 주마다 다르다라고만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그 정규 실업급여의 제공 기간은 주마다 역시 다른데요. 대개 12주에서 28주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들이 26주의 그 실업급여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몬타나 같은 주는 28주를 제공하고 일부 아이다호나 아칸소,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26주 미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플로리다는 12주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 이전의 그 정규 실업급여 제공 기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팬데믹에 따른 이제 특별 프로그램이 나왔죠. 그래서 팬데믹 비상실업보험이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존 그 정규 기간 외에 추가로 13주를 더 줍니다. 그래서 뉴욕주 같은 경우는 정규가 26주인데 여기에 13주가 더해지니까 총 39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죠. 또 팬데믹 실업급여라고 해서 이거는 플랫으로 600불씩 모든 개인에게 매주 지급하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7월 말까지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그 실업급여를 이미 받아서 자기가 받을 걸 다 후진하신 분들도 팬데믹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면 최대 39주까지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말에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뭐 원래 정규적으로 실업급여를 주는 게 12주인 곳에서 13주를 더하면 이곳에서는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일을 안 하는 게 월급보다 나은 거고 기존에 한 7개월 정도 주던 곳에서는 10개월 정도 일을 안 해야 내가 받는 월급보다 실업보험이 더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연방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이 실업 보조 프로그램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국 경기가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계속 오르고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것을 오히려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일자리로 사람들이 좀 덜 돌아가게 된다면 이게 약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정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미국의 재정 적자 폭증에 대한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우려가 있었지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사실은 국채 위험이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석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실제 올해 미 재정 적자가 3.8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적자 폭인데요. 이건 GDP의 18.6%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연방정부의 부채도 마찬가지로 GDP의 106%까지 올 2022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난 미국 정부의 재정 연방 정부 적자 폭에 필적하는 그런 규모입니다. 엄청나게 그런 적자 폭과 그 부채 규모인데 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미국 그 연준의 정책 금리는 지금 0%에 가까워져 있고. 또 5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1%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코너스터 매크로라는 기관의 예측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0%대에 머물고 있죠. 이건 뭐 역사상 뭐 거의 최저 수준에 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이 금리가 이게 계속 낮기 때문에 빚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그 이자 비용은 사실은 거의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CBO의 예상에 따르면 그 GDP 대비 그 미국의 빚이 2025년에 기존에는 89%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 빚이 늘어났으니까 107%까지 늘어날 것이다. 네. 2025년까지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자 지급 비용은 GDP 대비 그냥 2%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지급 비용이 늘어나지 않고 그에 따라서 국채 위험도 그다지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는 근본 이유는 사실 연준이 가진 그 달러 발권력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연방 정부가 쓰고 싶은 돈이 있으면 연준이 달러를 만들어내서 그 뒷주머니에서 달러를 만들어내서 안주머니에 꽂아주는 식인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금리 그 조절 능력이 있죠. 그 미국의 정책 금리를 이용해서 전반적인 실물 시장에 금융 시장의 금리 수준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그 적절하게 그 그 미국의 국채 위험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나라예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거의 무이자 무제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또 미국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겠죠.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미국의 경제를 살리게 됨으로써 이제 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물건들을 또 소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미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경제가 살아나면 좋겠네요. 맨해튼 현지 분위기 또 전해주시죠. 많이 바뀌었나요? 네, 그 지금 사망자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신규 입원 환자도 계속 피크를 찍고 감소 추세에 있는데요. 그 판테온 매크로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그 뉴욕시에 신규로 들어오는 입원 환자는 아마 10일 내에 거의 제로 수준으로 가까워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대단히 희망적인 그런 소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뉴욕시도 지금 이제 그 현재 그 뉴욕시 시민들이 그 다 이렇게 재택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어서 되게 이제 그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사실 아웃도어 활동들을 이제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 근처에 있는 그 도로들을 좀 시범적으로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점차 넓혀서 현재는 한 40마일 정도 폐쇄를 하던 것을 추후에는 뭐 최대 100마일까지 폐쇄를 해서 시민들이 좀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면서도 아웃도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호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